그렇죠. 그게 되게 너무 어려운데 공황 발작이 오면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은 응급실로 가야 됩니다. 근데 그게 안 될 때 여기서 딱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 방법은 사실은 뭐 한 번이라도 뭐 공황 발작을 경험했거나 선생님한테 진단을 받았다면 이거 죽는 병 아니다 라는 거를 계속 되뇌이는 방법이 제일 중요합니다. 사실은 되뇌이고 믿어야 된다고 그래요. 근데 그냥 되뇌이기만 하면 안 되고 내가 실제로 저번에 내가 그런 발작이 왔을 때 문제가 없지 않았었느냐. 그래, 믿자 해가지고 그걸 되뇌이면서 믿어야 됩니다. 믿으면 10분 내에 가라앉습니다. 물론 이제 나머지 잔류 증상들은 남아 있겠지만 보통은 30분 이내에 가라앉으니까요. 그러니까 환자들한테도 사실은 그 치료할 때 맨 처음 오자마자 발작이고 공황 장애라고 진단하면 제가 맨 마지막 처음에 하는 얘기가 이거 죽는 병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. 안 죽어요. 라고 얘기하면 그 자체가 치료 효과가 확 있는 사람들이 20, 30% 있어요. 그러니까 환자분도 그걸 믿고 발작이 왔을 때 아 이거 죽는 거 아니라 그랬지. 선생님 믿자.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가라앉습니다. 그게 제일 중요해요. 그래도 안 돼. 그러면 이제 응급실 가야죠. 응급실 가서 주사 맞고 아 이거 안 죽는 걸 다시 체험을 하는 거죠. 사실은 응급실에서도 푸대접 당하잖아요. 왜냐하면 딴 데는 진짜로 뭐 생사를 오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공황 발작으로 오면은 쳐다도 안 봐. 너무 급해가지고 막 쳐다도 안 봐가지고 화나고 그러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그 조금 알게 되면은 갈 필요가 없는 거죠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너무 힘들면 가고 그러지 않으면 가지 않고 기다리는 거. 우리 호흡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.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들은 이제 호흡을 시키는데 공황 발작이 왔을 때 근데 호흡을 시키면 가라앉는 경우도 있지만 가라앉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. 근데 그 차이는 뭐냐면 사실은 내가 좋아질 거야, 이거 별로 이렇게 죽지는 않는 거야라고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사실 차이고요. 그러니까 호흡 자체는 치료 효과가 20, 30%밖에 없어요. 그리고 나중에는 나는 안 죽는다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나는 믿어야 되는데 이걸로 믿기보다는 호흡으로 어떻게 대충 때우려고 하는 경우가 생겨서 안 되는 경우가 생겨요. 호흡으로 가리키는 거는 보조지 그거는 그 정석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. 그게 바로 이제 인지행동 치료죠.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체계적으로 배우려면은 그 인지행동 치료 프로그램을 제대로 들어가서 뭐 8번에서 한 12번 정도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데가 우리나라도 뭐 제법 있습니다.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게 그거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방법이고요. 만약에 시간이 없고 뭐 돈도 없고 그래서 잘 못하겠다. 그런 경우는 사실은 그 믿음을 강화시키도록 본인이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.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 보면 인지행동 치료에 우리가 자조요법이라 그래요. 그래서 자기가 책을 사면 자기가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치료법이 있어요. 한 3, 40% 효과 있다 그래요. 그래서 거기는 뭐 거기도 1세션부터 한 뭐 20세션까지 있습니다. 근데 그런 걸 계속적으로 하는 겁니다. 사실은 이제 뇌를 그것도 일종의 변화시키는 방법인데요. 그 믿음 자체가 사실은 그 불안을 많이 이렇게 이렇게 좋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. 그래서 그 인지적인 우리 오류를 교정한다고 해서 인지적인 재구성이라고 이제 어려운 말로 그러는데 인지적 재구성은 교육과 본인의 학습입니다. 그게 제일 중요하죠.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치료를 이제 마인드풀니스라고 해서 명상 관련된 이제 인지 치료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정통 우리 인지행동 치료는 이미 생긴 다음에 어떻게 매니지 할 것인가가 사실 많습니다. 근데 요새 최근에 이제 제3세계 인지행동 치료라고 해서 우리 마인드풀니스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마인드풀니스의 장점이 뭐냐면 스트레스 관리 효과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발작이 생기기 전에 스트레스 발작을 조절하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는 거죠. 그래서 사실은 뭐 요새는 이제 마인드풀니스가 뭐 다 퍼져가지고 마음 챙김이라고 이제 많이 번역을 합니다만 많이 퍼져가지고 뇌가 뭐 전반적으로 다 변해요. 그거는. 그러니까 처음에 스트레스 될 만한 상황이 있을 때 그걸 스트레스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흘러가게 놔두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게 스트레스 조절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명상을 하면 좋다라는 걸 첫 번째로 얘기를 드리고요. 또 두 번째는 뭐냐면 환자마다 사실은 발작이 일어나는 아주 크리티컬한 발작이 일어나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거는
개인이 그 사람한 그 스트레스에 약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일방적으로 명상하고 뭐 이렇게 하면 다 좋아지고 운동하고 대부분 또 운동하면 좋아지고 딴 건 안 하고 운동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운동이 막아주는 효과는 요만큼밖에 없습니다. 스트레스 조절 효과 정도고 그 본인이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이별이나 상실이 있을 때가 발작이 심하게 일어납니다. 그러니까 이별이나 상실이 있을 때 이런 것이 좀 생길 것 같으면 빨리 이제 병원에 가서 조절을 하는 뭐 약도 좀 바꿔야 되고 그러니까 취약한 상황이 되면은 그거는 병원에 가는 게 제일 빠릅니다. 그거를 대처하는 방법은 사실은 마인드풀니스를 배우면 그거에 대해서 약간 저항력이 생기긴 하지만 마인드풀니스를 다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거는 또 시간이 좀 걸립니다. 그것도 한 뭐 8주, 10주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그런 걸 배우지 않았다면은 병원에 빨리 가서 약물 조절하는 게 제일 좋고요. 마인드풀니스는 기본적으로 현재에 집중하는 겁니다. 공황장애 환자의 특징 중 또 하나가 뭐냐면 잔 걱정이 많아요. 그러니까 조그만 거 하나에도 걱정을 막 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내일 시험이 있거나 모레 시험이 있다.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이제 시험에 그렇게 큰 비중이 있는 게 아니라면 아니 뭐 오늘 공부하면 되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됐는데 이분들은 계속 그 생각을 하고 계세요. 그러다가 시험이 잘못됐으면 어떡하나 라는 미래에 대해서 뭔가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까지 생각이 번지게 됩니다. 근데 이게 특성인데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이런 걸 가르치지는 않아요. 근데 마인드풀니스나 스트레스 조절하는 그런 프로그램에서는 그게 이제 걱정이 너무 과하게 꼬리를 무는 순간이 있으면 그거는 사실이 아니다 라고 가르칩니다. 왜냐면 현재를 집중해서 현재만 지금 경험하는 게 현실이지 그거 일어나지도 않은 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. 그건 그때 가서 걱정해라 라고 이렇게 가르치거든요. 그러니까 그 꼬리 물 때 내가 막 나를 깨닫게 하는 훈련을 자꾸 시키는 거죠. 꼬리가 묶은 걸 물어가지고 내가 걱정하고 있는 걸 딱 알아차리면 아 멈추자. 그거 가게 냅두자. 그리고 현재에만 집중하자. 라는 식으로 배우다 보니까 그게 슬슬슬슬 그냥 이렇게 가버립니다. 그러니까 그런 훈련은 사실은 현재에 집중하기, 그 의도적으로 집중하고 또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판단하지 말아라. 이렇게 해서 그 마인드풀니스의 정의거든요. 그 정의의 훈련을 계속 하게 됩니다. 8주 동안. 그러면 이제 인지행동 치료도 배웠고 그것도 스트레스 조절을 하게 되면 현재에 집중하는 훈련을 하게 되면 그까지 잘 안 가죠. 신경이 흥분할 일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치료 효과가 사실은 많이 좋은 걸로 돼 있고요. 우리가 전통적인 인지행동 치료, 공황장애 그리고 마인드풀니스의 치료를 비교를 해봤더니 사실은 효과는 비슷비슷하고 또 같이 할 경우 시너지도 좀 많이 난다 그러고요. 마인드풀니스는 내가 마음을 어떻게 조절하는 능력을 키우느냐를 가르쳐 주고요. 여기는 밖에서 일어났을 때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. 그 전통적인 인지행동 치료는. 그래서 이걸 약간 섞어서 가르치는 게 효과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